안녕하세요. 헬미 스마트 센터입니다. 10분의 코치님들이 쓴 그렇게 서툰 말들이 모여 삶이 되었다. 제1장 네 번째 이야기 김채훈 코치님이 글 깨진 거울을 이어붙이는 시간 45분. 대화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인가? 상대를 연결하기 위한 통로인가? 전제에 매몰되어 후자를 잃어버리곤 했다. 대화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통과하지 않는 대화는 결코 타인에게 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무엇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본질을 마주했다.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밖이 아닌 내 안에 있었다. 그 열쇠를 찾지 못한 채 밖으로만 쏟아냈던 말은 소통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날선 무기에 가까웠다. 내 주장을 쏟아내느라 바빴다. 그 서슬퍼런 말들 앞에 상대가 입었을 마음의 상처는 미처 보지 못했다. 대화의 현장에서 자주 길을 잃었다. 주장을 관철하는 데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멀어져 갔다. 반대로 상대의 말이 길어질 때면 인내심이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도대체 결론이 뭐야? 라는 조급함과 산만함이 차올라 상대의 말을 가로막으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일 뿐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피드백이 공격이나 무시로 느껴질 때였다. 그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날선 감정이 튀어나와 말이 호동되기 시작했다. 뒤늦게 그때 이 말을 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고 차마 뱉지 못한 말들을 들고 다시 상대에게 달려가고 싶은 미련만 가득했다. 대화는 그렇게 삐걱거리고 있었다. 소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과도 타인과도 대화할 줄 몰랐다. 부끄럽지만 나만의 미숙한 대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스몰 토크가 빠진 건조함이다. 두 번째,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들이미는 조급함이다. 마지막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날카로움이다. 이런 방식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허전함과 서로를 핥히는 상처를 남겼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나를 세웠던가? 결국 내가 옳다는 증명이 소통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말 온도가 공격이나 무시로 느껴질 때 이성은 마비되고 피해의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상대의 말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설령 있다 한들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 오히려 가시를 굳이 들춰내어 심장에 스스로 꽂으며 감정을 증폭시켰다. 결국 대화의 끝은 폐장병처럼 서로의 상처만 보여잡고 쓸쓸히 돌아설 뿐이었다. 이 불통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밧줄은 타인이 건네는 이해가 아닌 자신을 대면하는 용기였다. 그만큼 자신과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하지만 막상 마주 앉으려 하면 진실을 직면하기보다 잠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지독한 권태가 먼저 앞을 가로막았다. 권태는 대면하기 싫어 내세운 거부의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을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마주하는 것은 두렵고 아득했다. 그런 내가 이제 매일 나를 만난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결은 아침마다 3쪽씩 써 내려가는 모닝 페이지에 있다. 줄리아 카메론이 그녀의 책 아티스트 웨이에서 소개했다. 내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45분 동안 멈춤 없이 펜을 움직여 무의식을 쏟아내는 과정이다. 바보 같고 사소한 낙서여도 좋다. 핵심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아침 내면의 목소리를 활자로 맞이하는 데 있다. 잡념을 쏟아내고 무의식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나를 마주하는 법을 배운다.
형식 없는 낙서여서 좋았다. 피눈물 나는 쓴맛이 없어도 펜을 드는 것만으로도 성찰은 시작되었다. 이제 매일 아침 묻어도 상처와 대화한다. 어디에도 드러낼 수 없는 자신도 몰랐던 낯선 폭력성과도 마주한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대화한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과거에 미숙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격려하며 미래를 꿈꾸는 스스로를 마중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의 회의주의자와 맞서는 대신 그들을 조용히 잠재우며 비로소 진정한 내 편이 되어간다. 외면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원래 존재해왔던 온전한 나를 되찾았고 자존감은 자연스레 회복되었다. 이제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졌다. 비난 대신 보살핌을 시작했다. 매일 새 쪽을 채우는 끈기 자체가 더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자기 신뢰가 되었다. 이렇듯 내면의 목소리를 똑바로 마주하게 되자 삶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과 대화를 피하기만 했던 과거의 불통은 사라지고 온전한 나만이 남았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증명하려 애썼던 과거의 나는 이제 없다. 상대를 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을 진정으로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어내야 했다. 모닝 페이지는 내게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깨진 거울을 이어붙여 온전한 나를 마주하게 하는 의식이었다. 일기보다 깊고 명상보다 선명하다. 타인과 대화의 삐걱거림이 있다면 자신과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할 때이다. 내 안의 소음이 정돈되어야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했다. 상대와의 대화가 자주 어긋난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 모른다. 꼭 아티스트 웨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 소통의 문턱에서 넘어진다면 이 밧줄을 한 번쯤 잡아보길 권한다. 불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방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삶의 궤도를 수정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이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비밀 정원을 가꿀지 여전히 소음에 휩쓸릴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타인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꼬인 관계의 실타래를 모닝 페이지라는 펜 끝에서부터 풀어내보라.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 확신한다.